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제 뒤에서 들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말한 사람도 몰랐겠죠.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그때 53살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막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작은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다시 그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죠. 위치도 괜찮은 곳을 찾았고 인테리어 견적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말하고 싶더라고요. 나 카페 하나 열려고. 여기 괜찮은 자리 하나 찾았어. 인테리어는 이렇게 할 거야. 친구들 만나면 말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도 말했죠.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한테도 말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이미 성공한 것 같았죠.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요즘 카페 장사 힘들다던데? 교회 집사님이 말했죠. 그 동네는 유동 인구가 별로야. 심지어 경비실 아저씨까지도요. 제 조카도 카페 했다가 망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제가 입 밖에 낸 순간부터 제 꿈이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덧붙였어요. 선이었을 겁니다.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동네 유동인구가 적은 건가? 카페 장사가 정말 힘든 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날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미뤘어요. 한 달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말을 했어요. 차라리 프랜차이즈가 안전하지 않아? 요즘은 배달 전문점이 대세래. 그냥 편의점 하는 게 어때? 저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원래 제 계획이 뭐였는지도 흐려졌죠. 그러다가 결국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카페를 열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는 돌아봤어요. 교회에서 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옆 사람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퇴직금 다 날렸대. 이것저것 하다가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날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 쓰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계획을 떠들어댔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 운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죠. 50대가 넘으면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요. 저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1년 동안 아무에게도 제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물어봐도 그냥 웃었죠. 뭐, 그냥 천천히 생각 중이야. 그리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다른 위치를 알아봤어요. 더 작은 규모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형태로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1년 반 후였습니다. 저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오픈 날짜도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열었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입소문으로요. 여기 분위기 좋더라. 주인이 말이 없어서 오히려 좋아. 1년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자 흑자가 났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자네 요즘 뭐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 그냥 작은 일 하나 하고 있어요. 잘 됐네. 그때 카페는 안 한 거야? 네, 그냥 다른 걸로 바꿨어요.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잘한 거야. 카페는 힘들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북카페가 그분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는 것도, 그분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였으니까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운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북카페를 운영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조용한 분위기였죠. 할머니는 매일 오셨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듣고 너무 충격받은 이야기예요. 할머니 이름은 김순애 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아주 예뻤대요. 25에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했죠. 시댁도 괜찮았고 남편도 착했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였대요. 할머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강남에 작은 땅 한 떼기를 남겼어요. 당시엔 강남이 아직 개발 전이었죠. 그래도 서울 땅이었으니 가치는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거니까 하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대요. 그 땅 얼마짜리야?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당시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죠.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걸 혼자 가지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건데요.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지. 그 돈으로 시댁 사업 도와야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아니야? 좀 보태줘.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땅 가진 며느리는 마음이 높아. 시누이들도 모이면 수군댔어요. 언니 땅 있다며? 우리한텐 왜 안 도와줘? 할머니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팔아. 우리 아버지 사업에 보태자. 할머니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3천만 원을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식당 체인이었대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1년 정도는요. 그런데 2년 차부터 적자가 났어요. 3년 차엔 완전히 망했습니다. 3천만 원은 다 사라졌죠. 할머니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 돈은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내 돈이야. 가족 돈이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댁에선 할머니를 욕심 많은 며느리로 봤어요. 돈 날렸다고 따지는 며느리라고요. 친척 모임에 가면 수군댔습니다. 저 며느리 돈 밝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팔았던 그 땅이요. 지금은 50억이 넘는 가치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그때 제가 말하지만 않았어도, 땅이 있다는 걸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조용히 혼자 가지고만 있었어도, 지금 제 손주들 대학 등록금쯤은 걱정 없었을 텐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재산을 남편한테 말한 거예요. 시댁에 말한 거요. 그냥 없는 척 했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50대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요. 특히 돈 이야기는요. 입 밖에 낸 순간 내 돈이 아니게 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5천만 원 당첨됐다고 떠들고 다녔죠.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좀 도와줘. 1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다른 친구는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대요. 술자리에서 자랑했죠. 그날부터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투자 좀 해줘. 보증 좀 서줘. 결국 빚만 떠안았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재물운이라는 건요.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는 걸요. 시끌벅적한 입에서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요. 할머니는 그 뒤로도 가끔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손녀가 곧 결혼해요. 제가 손녀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려고요. 결혼해도 내 재산은 내 입으로 말하지 마라.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제가 50년을 살아서 배운 교훈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또 다른 손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계셨죠. 이분은 할머니와는 정반대 케이스였습니다. 그분 성함은 박재민 씨였어요. 박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58세에 임원 정년으로 퇴직했대요. 퇴직금만 5억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퇴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대요. 먼저 처남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사업 같이 하나 해요. 대학 동기가 연락했어요. 야, 너 퇴직금 나왔지? 투자처 하나 있어. 심지어 20년 만에 연락 온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대요. 야, 프랜차이즈 같이 안 할래? 박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대요. 처남 사업도 알아봤고요. 동기 투자처도 검토했습니다. 동창 프랜차이즈도 따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했대요. 만날수록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님, 1억만 넣으면 돼요. 야, 5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이건 확실해. 3억만 투자해. 박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부인이 말했대요.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잖아. 그런데 집에 오면 얼굴이 어두워. 그 사람들 당신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 퇴직금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박 씨는 화를 냈대요. 무슨 소리야? 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한 달 동안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세금 떼고 나니까 별로 안 남더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은 말했어요. 아, 그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야기해요. 동기는 더 솔직했습니다. 그래, 그럼 패스.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동창은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구나. 다들 내 돈에만 관심 있었구나. 박 씨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었대요. 아무에게도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받았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뭘 할 건지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사람들이 안 붙었습니다. 투자 권유도 안 들어왔어요. 사업 제안도 사라졌죠. 박 씨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 씨는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골에 작은 농가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농사가 재미있더래요.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장터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여기 채소 신선해요. 소문이 났어요.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연 매출이 1억을 넘었습니다. 순수익만 3천만 원이었죠. 박 씨는 그제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 요즘 작은 농사 하나 짓고 있어. 처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님, 그거 돈 돼요? 박 씨는 웃었어요. 뭐, 그냥 취미 삼아. 실제로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수익이 좋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물었어요. 야, 너 퇴직금은 어떻게 했어? 그냥 조금씩 쓰고 있어. 실제로는 원금은 하나도 안 건드렸지만 말하지 않았죠. 박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50대 넘으면요. 성공을 말하는 순간 그게 시기로 바뀌어요. 돈을 말하는 순간 그게 부담으로 바뀌고요. 행복을 말하는 순간 그게 비교로 바뀝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퇴직하고 치킨집 차렸어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죠. 오픈 날짜도 공지하고 초대장도 돌렸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손님이 없는 날도, 장사 안 되는 모습도 다들 수군댔죠. 역시 안 되더라 하고 그 시선이 부담이 돼서 결국 접었대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달랐어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장사 안 되는 날도 아무도 몰랐어요. 시행착오도 혼자 조용히 겪었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요. 말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조용히 시작하고 조용히 키우고 결과가 나온 뒤에 담담하게 보여주면 돼요. 그게 50대 이후를 사는 지혜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저는 북카페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번엔 50대 중반의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름은 이미선 씨였습니다. 이 씨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자녀는 둘이었죠. 그런데 50살이 되던 해예요. 이 씨는 우연히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였어요.
집에서 쓰고 남은 생활비로 조금씩 모았던 돈. 약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대요. 손도 떨리고 잠도 안 왔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익이 났습니다. 3개월 만에 300만 원이 벌렸어요. 6개월엔 700만 원이 됐죠. 이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대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하지만 이 씨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친구가 비슷한 일로 크게 다친 걸 봤거든요. 그 친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자마자 남편한테 떠들었대요. 여보, 나 주식으로 500만 원 벌었어.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해요. 생활비로 투자를 했다고? 혹시 더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당장 그거 다 팔아. 결국 친구는 팔아야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주식이 2배로 올랐죠. 이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어요. 2년이 지나자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계좌를 늘려갔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녀도 몰랐죠.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계좌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는 그때 고민했대요. 이제 말해야 하나? 그런데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말하는 순간 이게 우리 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말할 게 뻔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집을 바꿀까? 애들 학원비 거기서 내자. 내 차도 바꿔야 하는데.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혼자 감당한 두려움의 대가라는 걸요. 밤새 차트를 보며 떨었던 손,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던 마음,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 그래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4년째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56살에 일자리를 잃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지? 애들 대학 등록금은? 자녀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당분간은 내가 있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뭐가 있어?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있어. 남편이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1억 5천만 원. 이게 뭐야? 내가 모은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언제부터? 4년 전부터. 왜 말 안 했어?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없어질 것 같아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 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도 엄마를 존중하게 됐죠. 가장 중요한 건요. 남편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1년 동안 가족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 없이 남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작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어요. 연봉은 전보다 적었지만 만족스러웠죠. 이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제가 처음부터 말했다면요. 이 돈은 절대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중간에 뺐었을 거고, 자녀들 학원비로 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가 50 넘어서 말을 아끼면요. 그게 힘이 돼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돌아봤어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매달 적금 든다고 떠들고 다니는 친구요. 나 이번에 적금 하나 더 들었어.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적금을 끝까지 채운 적이 없었어요. 중간에 깨서 썼거든요. 왜냐고요? 말했으니까요. 어차피 적금 있잖아 하면서 급한데 쓰고 급하지 않은데도 썼죠. 반대로 조용히 모으는 친구는 달랐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5년을 모았습니다. 만기가 됐을 때 통장을 보여줬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5년인데 결과가 달랐어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50대가 넘으면요.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절대 중간 과정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걸요. 꿈도 목표도 돈도 계획도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조용히 지켜줘야 한다는 걸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걸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10년째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했습니다. 북카페 건물을 샀어요.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마침내 제 건물이 생긴 거죠. 얼마였냐고요? 7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7억짜리 건물을?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에게도요. 그냥 조용히 계약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요.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걸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걸요. 부러워하는 눈빛, 시기하는 말투, 계산하는 태도.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 북카페에서 책 읽는 손님들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서요. 오늘도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월세 비싸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적당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죠. 제가 건물주라는 건 모른 채로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첫 카페 계약을 포기했을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1년 반 동안 준비할 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처음 3년간 적자를 견딜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5년째 되어 흑자로 돌아섰을 때도 조용히 넘어갔죠. 7년째 두 번째 계좌를 만들었을 때도 8년째 건물 매물을 알아볼 때도 9년째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누구의 걱정도 받지 않고 오직 제 길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중간 과정을 말했다면요. 친구들이 말했을 거예요. 건물? 너한테 무슨 돈이 있어? 친척들이 말했을 거예요. 대출받아서 건물 사는 건 위험해. 교회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 돈이면 헌금을 더하는 게 낫지. 저는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으니까 저는 제 판단만 믿고 갈 수 있었어요. 어제 한 60대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인생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50 넘으면요. 무엇을 말할까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그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말을 안 하면 외롭지 않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에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가 자라요. 진짜 꿈도 자라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65살이 됐어요. 젊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떠들고 다녔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깨달았어요. 말이 많으면 운이 달아난다는 걸요. 말이 많으면 힘이 빠진다는 걸요. 말이 많으면 사람도 떠난다는 걸요. 반대로요. 말을 아끼면 운이 모여요. 말을 아끼면 힘이 생겨요. 말을 아끼면 진짜 사람이 남아요. 김순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말하지만 않았어도. 박재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시작하고 조용히 키워라. 이미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50대 이후의 인생은요.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자라는 중간 과정은 말하지 마세요. 꿈을 키우는 동안은 보여주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시간은 숨기세요. 사랑을 키울 때도 조용히 하세요. 다 이루고 나서요. 그때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됐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저는 오늘도 제 북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손님들은 몰라요. 여기 주인이 건물주라는 걸요. 저는 그냥 차를 내려주고, 책을 권해주고, 조용히 웃어주면 돼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말없이 사는 삶, 고요하게 채우는 삶, 조용히 웃는 삶.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걸요. 말이 적을수록 삶이 깊어져요. 고요할수록 운이 모여요. 조용할수록 평화로워져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한 달만이라도요. 중요한 건 말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일도 숨기세요. 모으고 있는 돈도 감추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느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내 안에 힘이 얼마나 생겼는지, 당신이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조용히 차를 내리고, 조용히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고요함이 부자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게 진짜 부자예요. 당신도 이제 시작해보세요. 말을 줄이는 연습, 침묵을 편하게 느끼는 연습, 혼자만의 고요함을 즐기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요. 당신의 50대, 60대, 70대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당신은 오늘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테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값진 지혜니까요.